특별한 211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혜민 기자고요. 김선재 아나운서, 정현석 변호사님, 김선욱 변호사님, 그리고 한가람 변호사님까지 나와주셨습니다. 저희 변호사님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공익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가람 변호사라고 합니다. 와. 이제 뭐 선욱이가 바뀌는 건가요? 저요? 오늘 마지막 방송이었나? 일단은 제가 변호사님 뭐 아니셨어요? 나야? 멘트는 멘트는 아직 준비 안 했는데 나야? 선입 선출이잖아요. 선입 선출. 무서워서 말도 못 꺼내네. 저희가 변호사님을 모신 오늘 특별한 이유가 있잖아요. 네. 모시고 와주신 정 변호사님이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오늘 저희가 집중 탐구 주제가 성소수자와 법 이 주제가 있어서 네. 그 분야에서 누구보다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네. 저의 뭐 학교 후배이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오늘은 후배라서 부르다기보다는 네. 활동을 또 기사만 검색해봐도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주제를 이제 2주 연속 다루게 된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저번엔 저희가 핫한 이슈를 좀 얘기를 나눴었죠. 근데 저희끼리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단편적이라는 생각도 좀 들고 해서 이번에는 좀 깊이 있고 입체적으로 네. 얘기를 해보고 싶다 고질적인 해서. 그 비전문성 네, 그렇죠. 전문적이지 못했어요. 아니 그리고 네. 약간 저는 그런 걸 느낀 게 변호사님들도 다 분야가 있잖아요. 우리가 분야가 있는 것처럼. 근데 좀 현장이나 요즘 사례나 약간 이런 것도 저는 좀 이렇게 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우리로서 부족했구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례 잘 모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뭐 음.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여쭤봐도 해주세요. 될까요?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라기보다는 저희 공익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줄여서 희망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희 희망법은 인권 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법과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제 단체이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재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법무법인이 아니고 예, 사실 단체죠. 재단이라기보다는 이제 사단인데요. 사단에 이제, 그렇죠. 예, 사단이죠, 9명의 그렇죠. 변호사와 이제 2명의 이제 스태프가 이제 같이 11명의 이제 활동가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변호사들로 이제 구성된 이제 단체라고 할 수 있죠. 혹시 뭐 어떤 네. 이렇게 내세울 만한 성과 이런 거 있으셨어요? 사회를 바꿨다 국가 우리가 지상주의를 지금 뭐 초반부터 강조를 하시네요. 네. 네,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잘 기회를. 알만한 네, 사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인권이라는 것들이 이런 성과라든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중심으로 되기 굉장히 좀 어렵고 그렇구나. 네, 죄송해요. 그렇게 되어서 말씀 사실 조심해 주세요. 안 될 수 있는데 근데 말씀하신 이제 되게 중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권 침해적이나 차별적인 법과 관행을 이제 바꾸는 것들이 이제 네.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법제도와 관행 이제 은근히 이제 많이 바뀌는 것들 저희는 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사실 그렇기 위해서는 소송을 하기도 했거든요. 소송을 네. 하기도 네. 하고 이제 입법 정책 활동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리고 교육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죠. 이제 네. 이런 이제 방송에 이제 나오는 것도 일종의 이제 교육과 홍보 활동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일반 사회가 이제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바뀌지 법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사회가 바뀌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 법제도가 바뀐 것들을 하면은 사실 일상 속으로 은근히 저희가 바뀐 것들이 많아요. 좀 되게- 얘기를 해주신다면. 플렉스 예. 타임, 플렉스 네, 그러니까 자랑할 시간을. 네, 어, 네. 사실 제가 뭐 큰 건들이 많지만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저희가 그 낙태죄 이제 위헌 결정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낙태죄 위헌 결정하는데 저희가 대리인단에 좀 대거 들어가 있었고 이제 그렇구나. 그런 것들에서 좀 오.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라고 하면 네. 이렇게 하면 저희가 또 너무 자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여러 대리인단이 여러 변호사들이 활동했고 희망법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럿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는 아무래도 진짜 전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좀 많은 일들을 실무를 조금 더 많이 하는 편일 수는 있죠. 이런 일들을 하고 하나만 더 여쭤봐도 돼요? 네. 이게 지금 9분이나 계시고 전업으로 하시는데 네. 그렇게 되면 그냥 일반 직장인으로서 가장 궁금한 건 그럼 생계 유지 어떻게 하시는지. 안 힘드냐? 네. 중요한 저희는 이제 질문을-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저희는 후원으로 이제 유지되는 단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변호사들의 이제 급여보다는 훨씬 더 이제 적은 이제 급여를 받기는 그렇구나. 받죠. 이제 후원이 이제 들어오는 대단하시다. 만큼 받기 때문에 대단하다기보다는 그냥 네, 사실은
이미 들어올 때부터 저는 포기하고 저희 급여는 낱낱이 다 공개가 돼 있어요. 홈페이지에도 후원을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희 급여 수준이라든가 또 채용 공고를 보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들어가지 맙시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변호사들이 여기는 변호사들이 이제 그 요새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 들어가다 보면 변호사들 가격 너무 낮추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근데 있지만 아까 로스쿨생 인턴도 얘기했지만 로스쿨생 네. 인턴들은 좀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약간의 어떤 뭐랄까 이런 얘기도 되나 공익 거기서 이제 하는 어떤 스펙이나 이런 것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나 이런 데 있었다 그런 뜻으로 가진 않죠. 여기에서 인턴을 하고 로스쿨생들이. 다른 데를 뭐 간다는 뜻인 것 같은데. 실무 수습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뭐 2, 3주 뭐 4주 상식적인 거니까. 아주 짧은 간단 거니까. 그 큰 학점 의미가 이수 없죠. 때문에 아주 간단히 근데 필수적으로 그럼 굳이 네. 그쪽으로 선택한 친구는 좀 뜻이 있는 거네요.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그래야 오는 거죠. 되겠네요. 네. 제가 괜히 비하할 뻔했네. 사람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좀 미안해. 마요. 잘 그게 안 고쳐져요. 희망을 만드시는 분이 앞에서 아니야 여기는 그런데 부정적으로. 아니 인턴이 혹시 어떻게 아. 하나 모르니까 로스쿨생들이 악용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네. 잠깐 말을 시키시면 저는 끝도 없이 저는 인권 교육을 많이 나가는 오늘 말투도 약간 교육자 네, 끝도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스탈로즈야 뭐, 뭐야. 뭐 성과를 자랑하라라고 네. 하면 끝도 없이 저는 말할 수 시간 있기 내내 때문에 말씀하실 수 있구나. 2시간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10시간도 할 수 아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는 약간 투머치 토크 스타일인데. 네, 어. 맞습니다. 고난 들어가기 네. 전에 네. 청취자 댓글이랑 사연 코너가 있는데 네. 거기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맞아요. 안 끝나. 지금 보니까 저희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네, 저 네, 미리 네, 네. 소개시켜드린 이유가 있어요. 네, 네, 네. 이렇게 저번 주 그 방송 나가고 나서 댓글로 많은 분들이 변화사에 반응을- 대해서 네, 의견과 반응을 주셨어요. 이거 읽으면서 그래서- 그럼 우리 네. 넷남이야 그러면 시간을 좀. 네, 된남의 시간입니다. 된남이요? 이치 대hen남. 어색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도현님이 달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공부하는 분야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회 문제들을 멀리해 오던 대학생입니다. 한두 달 전부터 이러한 분야에 너무 무지하다는 생각이 들어 과거를 헤집어 마음에 드는 주제부터 차근차근 골라 다시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좋아하는 가수의 음원을 기다릴 때처럼 시계바늘을 보며 자정에 나오자마자 들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다시 듣기를 할 때와는 색다른 느낌이네요.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궁금증들은 방송 안에서 잘 짚어주셔서 해소되었고 마지막 김선재 아나운서님의 말이 정말 공감됩니다. 최근 성전환 수술을 받은 학생이 숙명여대에 합격했다고 한 뉴스를 보았는데요. 그 밑에 응원의 댓글이 아닌 조롱 비난의 댓글만이 있었고 엄지손가락 또한 굉장히 많이 찍혀 있어 충격적이었습니다. 꼭 변호사 사건이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되어 김선욱 변호사님이 강조하셨던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방송 항상 감사합니다. PS 자극적인 제목 선정 언제나 응원합니다. 네, 부끄럽다 진짜. 좀 더 적극적으로 뭐가 하겠습니다. 자극적인 제목? 아니 오늘은 뭘로 달 거예요?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중간쯤 결정합시다. 큰 낚시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블루 YHG님이 다루셨습니다. 전역은 부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자로 계약을 한 직업 군인이기에 바로 여군으로 복무를 하게 해주는 것 또한 특혜이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군은 경쟁률이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군으로 재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 밑에 댓글도 비슷하니까 같이 읽고 네. 한번 해볼게요. 얘기해보는 게. 뱃살마왕님이 달아주셨고요. 개인적으로 수술을 했다면 트랜스젠더가 아니고 그냥 그 바뀐 성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남군으로 들어갔다가 여군으로 보내달라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김선재 아나운서가 말한 대로 A과로 입학했다가 사실 내적성은 비과했으니 그쪽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악용의 소지가 있죠. 더군다나 그 군인은 입대 전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욱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성별 정정 신청에서 서류상으로도 여자로 전환한 후에 선발 과정에 지원해서 입대한다면 막을 이유가 없죠. 설령 다른 여군들이 반대한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전역이 1년 남았다고 들었는데 남은 기간을 남군으로라도 계속하고 싶다고 하면 그것도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이 말씀하신 해외 사례는 매번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해외는 이런데 우리는 어쩌고 이러는 거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나라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절차도 다 다른데 해외는 사례가 많으니까 우리도 해줘야 한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예를 드신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남자와 여자 군인의 선발 기준이 다른지도 확인해 봐야 하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다 고려해서 나열한다면 좀 이해가 되겠지만 이건 뭐 사대주의도 아니고 더 비난하고 싶지만 퇴근 시간이 되어서
이만합니다. 근데 퇴근 시간이 5시. 아이 그만할게요. 예. 6시인가 보죠. 힘은 아, LG. 10시. 원래 퇴근은 네. 30분 전부터 준비해야 돼요. 준비를 하고 기본이죠. 그렇죠. 30분 전 저는 1시간 힘은 정도 LG님도 지금 이 댓글에 맞아요, 맞는 맞는 말씀이에요. 라고 라고 다루셨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변호사님? 어느 부분? 먼저 사대주에 대해서 변호사가 얘기해야 되는 거 아, 아니에요? 다른 나라 이거 굉장히 재밌는 이제 말씀이네요. 예. 해외 사례 제가 들었어요. 아, 예. 네. 저도 제가 먼저 들었어요. 네. 어느 네. 나라였지 그때? 이게 뭐, 미국, 뭐 미국이나 미국도 다른 그렇고 뭐 나라, 이스라엘 캐나다, 굉장히 유럽. 많은 네. 나라들이 네. 있죠. 네, 네, 네. 근데 일단 제가 먼저 얘기하면 다른 나라 하니까 우리도 하자고 단순히 얘기한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제 군 전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군 인력 보강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트랜스젠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트랜스젠더는 군 그 전역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인 거잖아요. 네.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군으로 복무하는데 형평성 문제는 저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라고 말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 변호사님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 상황이 같은 거를 내가 조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얘기했던 일반론은 해외랑 우리가 똑같아야 된다고 단순히 무슨 내가 사대주의야, 명나라야 아니죠. 무슨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 그 해외 사례를 해외도 이렇다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기보다는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군 전력이라는 거의 개념이 사람이 더 많은 게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성전환자인 것이 중요하냐, 그런 식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해외에서는, 그 얘기였어요. 뭐 군 제도가 똑같다는 뜻은 아니었죠, 당연히. 근데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남자와 여자 군인의 선발 기준이 다른지도 확인해봐야 된다고 했는데 같은 곳이 있나요? 다 다르지 않을까요? 다 우리나라 다르겠죠. 근데 저는 약간 그렇겠죠.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직업 군인만 있는 나라도 있고 우리처럼 뭐 남자들은 모병제. 군대를 그런 그쵸. 그러니까 세세하게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히 맞아요. 막 따라가야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사례가 처음이니까 다른 나라가 만약 있었다면 걔네는 뭐 잘 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렇죠. 조사한다는 정도의 차원이었던 것 같은데. 나와 해민 기자 얘기를 너무 나쁘게 사대주의라고 지금 명명하셨어요. 두고 볼 거야. 뱃살마음이. 변사님 생각 어떠세요? 네, 뭐 아니 네. 이제 이런 것들 결국 상대적으로 좀 보자, 이제 비교해서 보자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다른 나라의 사례도 있지만 시간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한국 내에서도 이제 이런 사례가 이제 첫 사례로 이제 알려졌고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다른 나라도 과거에는 어땠고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 또 미래의 모습이 또 다를 거거든요. 이제 미군도 오바마 행정부 때가 다르고 트럼프 행정부 때가 지금 달라요. 이게 행정 명령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기적 모습도 달라지고 뭐 전쟁이 터지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고 등등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져서 이제 그런 것들 좀 보자 이런 취지였었 아마 그런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네. 또 궁금한 건 그러면 이제 중간에 여군으로 편입을 바꿔주면 여군의 입대, 그러니까 여군 그 뭡니까 복무 직업군인 시험 채용 기준이 다르니까 형평성에 위반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이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사관 제도에서 남자와 여자를 가르는 것들이 무슨 의미였을까? 라는 생각들이 이제 좀 질문을 던진 것 같거든요. 지금 이 변희수 하사님은 네. 그런 질문 던지면서 그렇다면 전투력이라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음.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일단 채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시험이니까. 경쟁률이 다르다. 막 네. 예를 경쟁률이 들어서 다르다. 이런 오늘 부분에 시험도 대해서는 다르다. 네. 남자는 뭐 3대 1인데 예를 들어서 여자는 뭐 전력상으로 15대 1이다 맞는데. 이러면 근데 그치, 여기서 그치. 댓글에서도 악용 가능성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뭐 이걸 그러니까 누가 악용하겠냐마는 어쨌든 나는 그 뜻인 거지.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것 그 같아요. 뜻이지, 네. 그치. 뭐 여자는 경쟁률이 높으니까 기왕 전환 수술할 거면 너무 좀 말하면서 그렇다면 웃긴데. 만약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이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게 앞으로 나가야 된다. 더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댓글도 한번. 네. 징글님이 다루셨습니다. 징글. 국방부의 선택이 어쩌면 전략적으로 트랜스젠더를 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국방부 및 군대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아마도 크게 있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방부 장관에서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행정부의 판단으로도 가능하겠지만 이 이슈 자체가 워낙 진보 보수로 나뉘어서 싸우기 좋은 문제라 그렇게 처리할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를 정치 이념적 싸움의 이슈로 소비하게 되기 쉽고
정권에 따라 쉽게 결정을 번복할 수도 있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처럼요. 따라서 이렇게 처음 이슈가 불거진 지금 확실히 법적 판단을 받아두는 게 차후의 논란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김성엽 사법부의 변호사님 판단을 근거로 하는 것이 좀 전략적으로 유리하지 않나 뭐 이런.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근데 국방부 입장에서 자기의 어떤 의사 결정이 아니고 사법부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이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불허를 함으로써 네, 그렇죠. 법원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서 그렇죠. 잘 된 거다. 잘 되고 뭐 이런 어떤 관점 제가 그때 얘기했었죠.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법원 입장은 되게 괴로울 것 같은데. 나는. 아니 오히려 이거는 어. 지금 이미 군 인사법이라든가 군 인사법 시행령이라든가 등등의 이제 정해 있는 법령에 따라서 사법부는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이렇게 법적 투쟁이 사실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 되게 쉽지 않은 저는 과정이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그렇죠. 사실은 이미 이제 그 변희수 하사님의 이제 커밍아웃 이후에 군 인사법 시행령이 이미 바뀌었어요. 이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미 바뀌고 있어요. 저도 이제 자세하게 이제 뭐 정확하게 이제 지금 이제 뭐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뭐 말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제 시행령이 이제 좀 이제 그 전역 이제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심신 장애라든가 이런 것들 다듬어야 좀 되는 생각이 예, 좀 드는구나. 이제 내용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저희 심사일에 아마 이제 바뀐 것으로 이제 저는 알고 있는데 네네. 이제 등등등 이제 그 시행령 같은 것들이 쉽게 또 바뀌잖아요. 일반 그렇죠. 이제 그런 행정적 이제 판단이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미 이제 정역 판정은 그 시행령이 이제 바뀌기 전에 이제 판정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행정처분은 그 처분 당시. 예, 그렇죠. 처분 당시에 이제 규정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그냥 사법부에 그냥 꼭 이제 미뤄둘 일인가 또 생각을 해보면 또 어렵다. 어렵다. 네, 그건 역시 어렵습니다. 어렵다. 네. 역시 어렵다. 네. 쉽지 않다. 약간 그건 폭탄 돌리기처럼 어려운 거를 폭탄 돌리는 거지 뭐. 나중에 다 검찰이나 법원으로 가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어.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고 직접 인터뷰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그 용기에는 진짜 큰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한 사람이 박수 치면서 얘기를 하시죠. 박수. 죄송한데. 아니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이런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치. 이 오랜 기간 동안 분명히 말 있었는데 못했겠죠? 정말 너무 힘든 선택이었을 것 같아. 네. 그 아래부터 이제 여기는 유튜브 댓글인데요. 제가 괜찮은 것만 뽑아왔어요. 읽을 만한 것만. 아, 그런가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댓글이 그렇게 많아요? 유튜브는 하나밖에 없었고 네이버 댓글은 네이버도 있어요? 네. 네이버도 나오나요? 네이버 제가 이번에 네이버는 여러 개 음성만 다 나가죠. 그렇죠. 사진만 딱 나오죠. 영상 안 아 네. 그렇구나. 거기 댓글 있구나. 오. 읽어주세요. 초로이스 초이스님이 다루셨습니다. 초로이스 초이스. 회식 분위기 탬버린 3개 목에 걸고 재미있는 뒷이야기였어요. 사진은 없습니다. 군부대 근무 중 성전환하면 여군들과 근무하는 건 선입견 때문에 여군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본인은 상관없겠지만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성전환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이나 대법원 관련해서 법률 상담에 대한 상식이 쑥쑥. 네. 칭찬해 주신 거구나.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댓글 네이버 몇 댓글입니다. 개만 추렸어요. 저. 네이버 읽을 만한 댓글은 거. 이게 아이디가 다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안 나에 대한 읽겠습니다. 욕이 아이디는. 되게 많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 안 봤지만. 아니야. SBS는 트랜스젠더 아나운서 받아들일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한테 라고? 묻는 거죠 이거. 이거는 나한테 S- 묻는 거죠. 제가 그건 아닌 것 SBS가 준비된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돼 있거든요. 저도 되게 좋아해요. 저는 돼 있는데 SBS가 준비돼 있는지는 제가 대답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받아들일 준비는 이게 되지 않을까요? 배드셨어요. 아, 이 베스트 댓글이었어. 이게 배드셨어요.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이 방송 끝나고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 불편함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아. 여성으로서. 뭐 목욕탕에서 만나거나 이랬을 때 불편함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 해서 준비가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현실에서 계속 마주치고 불편해도 계속 마주치고 익숙해지고 이러면서 편해지는 거지. 머리랑 마음속으로 막 준비를 한다고 해서 편해질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좋은 진짜. 네. 저도 제가 결혼하면 좀 다른 얘기 죄송합니다. 예, 결혼하면 뭐죠? 아니요 그냥 결혼하면 이제 그러니까 결혼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아, 사실은 그 결혼 전에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머릿속으로 막 이론을 공부하고 이런다고 해서 이런 사례들은 이런 사람을 직접 만날 일이 있어야지 내가 익숙해지고 배우고 맞아요. 뭐 바뀌든지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미드를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미드에 그렇게 이런 관련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관련된 그 코드가 사람들이 인물들이 네. 되게 많이 나와요. 많네. 근데 자연스럽게 그 역할에 녹아 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되게 자연스럽게 대해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저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저렇게 평범한 사람도 동성애자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막 하면서 조금 예전보다 그들에 대한 약간 마음의 장벽이 낮아지는 듯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런 드라마 나오면 아마 시위 몇 번 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없었나요? 없어. 약간 잘 암시하는 암시는 그런 있지만 약간 드라마 그쵸, 있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 그러니까 예전에. 주변으로 그, 등장하는데 예. 주인공이 게이 커플로 등장하는 거는 뭐- 뭐 힘들지 아직 나오기 아직까지는 영화만 예. 있었죠. 뭐라 하겠지 뭐. 아니 그리고 컨텐츠 뭐 점수. 키스신이나 이런 그런 그치, 키스신 수위도 나오기 힘들지. 전혀 다르고 내가 그러니까 봤을 땐. 다르지. 제가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본 그 미드에서는 남성 커플끼리 키스를 해도 주변에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음, 네,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좀 이성 커플이 키스해도 쳐다보는데 왜 쳐다봅니까 그걸?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복무 중에 멋대로 성전환 수술을 받으러 가는 것 자체가 트젠 이전에 군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거는 라는 사실관계가 의견입니다. 약간 틀리신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수술 하러 간다고 다 얘기했죠. 네 보고 하고. 멋대로 간 건 아니죠. 네. 장관님 허가는 못 받았겠지. 아닌가? 그죠? 변희수 하사 그 소속 부대한테는 다 맞아요. 구제하지 않았어요. 네. 제가 그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허가상은 아니니까. 근데 자, 500년 이상 유교 지배 받은 나라에서 당연 안 되지. 겉만 엄청 열린 척, 속은 개 고지식. 이거는 뭐 어떤 반어법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군요. 네. 이분은 어떤 주장일까요? 그러니까 반어법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지하는 약간 그런 뜻인 것 음, 같아요. 음, 예. 네. 500년 이상은 아니. 조선 왕조가 400 몇십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예. 따지지 마. 아 죄송합니다. 아 고려 말에도 이미 유교가 죄송해요. 예. 그만할게요. 예. 신진 사대부야? 신진사대고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네, 안녕하세요. 화재 피해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지인의 화재 관련 문의입니다. 가게는 3층 건물이고 1층엔 치킨집이 있는데요. 치킨집 화재로 인해서 2층도 부분적으로 화재 피해가 있었고 화재 보험을 들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를 입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건물주 또한 화재 보험을 안 들었고 화재 사고 얼마 전까진 치킨집에서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그 후에 말을 바꿔서 보상해주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 건 가게는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그리고 화재 보험을 들지 않더라도 다른 집이나 다른 가게에서의 화재를 건물주나 관리사무소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게는 손해배상 가능하다는 게 이제 치킨집 사장님한테서 돈 받을 수 있냐 그 얘기네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치킨집에 화재가 나가지고 2층까지 번졌네요, 그죠? 네. 2층에 계신 분이 지금 소송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 거고 네. 이거는 뭐 결국 뭐 화재 부위가 거기서 이제 치킨집에 어떤 공작물인지 알 수 없지만 뭐 난로인지 아니면 뭐 전기 배선인지 알 수 없지만 치킨집의 점유하에 있는 공작물이나 이런 데서 이제 화재가 발생한 거니까 네. 뭐 민법에 따라서 충분히 뭐 손해배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치킨집 사장님은 임차인이잖아요. 네. 임차인인데 이제 이게 보니까 두 번째 이제 질문 취지는 건물주가 그러니까 치킨집 사장님이 자기가 안 물어줄 때 건물주가 배상할 책임이 있냐 이거 물어보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약간 그 화재의 원인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킨집 사장님이 이제 관리하는 난로에서 화재가 났다. 아니면 뭐 가스레인지에서 화재가 났다. 뭐 이런 거라면은 그 건물주한테 책임을 좀 묻기 어렵겠지만 건물 자체에 있는 뭐 배전판. 전기 합선 뭐 배전판 이런 그쵸. 거. 그런 데서 화재가 났다면은 오히려 이거는 이제 치킨집 관리하는 치킨집 사장님이 자기가 어떤 귀책 사유로 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때는 소유주에게 소송을 할 수 그쵸. 있지 않을까. 보통 건물 소유자의 관리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네, 뭐 그쵸. 화재가 발생한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긴 하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엔 치킨집에서 네. 대부분 피해 보상 해주지 않나요? 안 해줘야 되고 사실 보험도 네. 많이 들긴 하죠. 네. 약간 불을 많이 쓰는 식당 같은 경우는 화재 보험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예. 근데 이게 자기의 고의중과실로 발생한 게 아니면은 고의중과실이 아니고 경과실이면은 손해가 발생해도 이렇게 좀 경감을 경감을 하게 주장할 되죠. 수 있잖아요. 실화법상.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옛날에는 예, 예. 경과실이면 아예 책임 면제. 아예 면제해 줬는데, 다 면제했는데 그쵸. 헌법재판소 판결 한번 나가지고 예. 판사가 좀 경감을 해주죠. 왜냐하면 불이라는 건 옮겨 붙으면 네. 잠깐 실수했는데 뭐 네, 그렇죠. 몇백억
나오면은 좀 어. 피해 배상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과연 자기 집이 치킨집인데 옆집이 뭐 루비똥이야. 뭐 이러면은 어. 뭐 그렇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큰 그 치킨집 이름 중에 루이핏 우리 통닭이라는 옛날에 거 루이비통도 있습니까? 루이빗 통닭. 옛날에 저 이거 했어요, 괜히 그 뭐 루이비통닭. 알고 한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당신 없을 때 했던 거야. 프라닭, 그래요? 프라닭이랑. 맞아, 프라닭이 프라닭. 있어요. 미안합니다. 그렇군요. 하필 치킨이랑 연결돼가지고 네. 해봤어요. 예, 예. 네. 과실이 조금만 있으면 그 일부만 물어주고 나머지 손해는 어떻게 해요? 뭐 어쩔 수 없죠. 진짜요. 그러니까 루비똥 법원이 사장님이. 알아서 어. 피해 본 사람의 재산권하고 이 사람 잘못다고 해가지고 대충 감경하는 거죠. 많이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실제로는. 네. 다음 사연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잘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최근 고 설리 씨의 재산 상속 문제로 오빠와 이혼한 아버지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을 뉴스로 보았는데요. 이혼을 했어도 자녀에 대한 친권이 있기 때문에 상속 자격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만일 이혼한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친권을 포기한 경우에 상속 자격이 없어지나요? 그리고 이혼한 아내가 사망한 경우는 남남이므로 상속 자격이 없는 건가요? 예, 이건 뭐 그러니까 자식이 죽었을 때 부모는 이혼을 했어도 뭐 아빠는 아빠고 엄마는 엄마니까 뭐 네. 인연 끊기고 상속 포기하지 않고는 다 상속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상속 결격 사유가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름도 아름다운 천사조입니다. 네. 천사조인데 내용은 되게 흉측한 거, 뭐 부모를 죽이려고 했다든지, 뭐 네. 자기랑 동순위에 있는 상속인을 뭐 다치게 해서 죽게 했다든지 등등에 있는데 여기 뭐 양육비를 안 줬다 이런 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친권을 맞아요. 뭐 박탈당해도 상속권은 또 별개라서. 그래요? 네네. 그럼 막 얼마 전에 이슈가 된 배드 파더스 있잖아요. 아, 네네. 거기에 아. 나온 사람들도 그러면 양육비 안 줘도 나중에 상속 받을 수 있는 그럴 거예요? 수는 있겠죠. 그럴 수 있죠. 상속은 네. 받을 물론 애가 이제 그건 이제 애가 돈이 좀 특수한 상황이긴 네. 하죠. 애가 재산이 많고 네. 이렇게 유명 연예인처럼 그다음에 일찍 죽고 뭐 네. 그런 상황이긴 하죠. 아,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저는 상관없는 얘기지만은 남자랑 여자랑 이혼 소송 막 죽일 듯이 하다가 네.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갑자기 죽어버리면 소송 중에 이혼이 안 된 거잖아. 그렇죠. 네. 그럼 상속이 이혼 되는 소송 거예요. 종료죠. 갑자기 저쪽 재산이 상속이 되는 거예요. 이혼 소송 종료 이후 바로 상속 바로 개시. 상속되는 거죠. 상속 개시가 근데 되는 거죠. 그럼 이혼했으면 못 받는데 이혼 그치. 소송 중이라 받는 거예요? 근데 형제 그 죽음이 근데 이게 되게 만약에 묘한 거예요. 타살이라면 이러면 또 다른 거. 상속 그만해, 결격이 임마. 되겠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상속 결격. 들어보니까 네. 그냥 쓰고 죽어야겠다. 네? 뭐라고요? 그냥 아니 지금 쓰고 결혼도 안 하신 죽어? 분이 지금 이혼 미연에 결혼하기 전에 위해서. 버리고 쓰고 이혼을 존재가 지금 못합니까? 제가 조금 갖고 있든 많이 갖고 있다 쓰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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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뭐 2개 하면 되겠네요. 네, 깔끔하게. 웃음 터지신 것 같은데. 아니 말씀해 주세요. 대놓고 웃어주셔야 돼요. 말씀해 주세요. 저희께요. 웃음 듣는 사람에 따라서 되게 안 웃길 수 있기 네, 때문에요. 웃음 포인트를 억지로 웃어야 설명해 돼요. 다 쓰고 계속 얌전히 계시다가 이제 못 참으신 것 네. 같아요. 죽음은 이렇게 예상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지금 쓰고 우리가 죽을 수 없어? 이런 얘기하기 너무 쓰고 죽을 수 어, 그렇습니다. 그래 네가 너무 어이없는 얘기했어. 우리 게스트 모셔놓고 창피하게 얘기 뭐니? 왜 난 그러고 싶다고? 네네네. 아 오늘 이슈 뭐 그냥 막 말하면 사실 그렇죠. 오늘 이슈 상관없이 예, 얘기해도 돼요. 아니 네. 사실 소수자들에게 이제 죽음과 상속 이슈는 또 굉장히 아주 중요하거든요. 아, 그러겠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죽음과 관련해서 이제 뭐 장애인, 성소수자 이런 사람들에게 사실 이제 죽음이라는 것들은 사실 이제 죽음이 진짜 예상 가능하지 않고 이제 그래서 죽음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것들은 이제 사후 자기결정권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쓴 이제 표현이기도 한데 이제 사후의 자기결정권에 있어서 사실 거의 박탈당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막 거의 막 이 사람의 이제 죽은 다음에 거의 있었던 거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막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재산이라든가 남은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거, 예, 그 만약 자녀가 있을 경우에 이 자녀의 이제 후견의 지정이라든가 이런 거 등등에 있어서 마음대로 이제 하는 거죠. 이제 남은 이제 친족들이 그래서 뭐 끝에 이제 자기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보통 그 이제 얘기는 뭐 그런 거예요. 네. 뭐 성소수자가 예를 들어서 뭐 동성 간의 결혼 인정 안 되니까 상속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뭐 그런 것도 있죠. 말씀하신 이를테면은 거예요? 뭐 이제 뭐 아. 내가 파트너가 이제 음. 내가 같이 사는 이제 파트너라고 하죠. 사실상 이제 부부의 관계를 이제 맺고 있는데 막상 상속관이 전혀 없잖아요. 내가 죽은 다음에 상속관이 전혀 없는데 같이 살던 집이 있어. 같이 살던 있는데 내가 이제 죽었으니까 쫓겨나. 근데 내가 그래서 얘 파트너가 이제 죽었으니까 파트너의 유품을 내가 챙겼잖아요. 네. 챙겼는데 그 죽은 사람의 이제 가족들은 절도다 이러겠다. 절도다. 어. 실제 신고 상속이 케이스가 안 되니까 적지 않아요. 아, 사실은 절도다, 횡령이다. 사실은- 뭐 예. 이렇게 소름 막 나 이렇게. 지금. 왜냐하면 맞추면서 상속인들은 소름 돋아. 상속인들 그 맞추면서 사람들이거든요. 음. 근데 그치. 왜 내 물건을 왜 네가 가져가? 절도 횡령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와, 그리고 씨, 왜 소름 내 돋았어, 집에 나. 왜 네가 점유하고 있어? 아 그렇지 왜 조명하고 있어야 돼. 심지어 그 키를 생각도 못했어. 문 키를 번호 키를 뜯어내서 바꿔버리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못 들어가는 내 집인데 내 집이었는데 못 들어가는 케이스. 그 10년 굉장히 이상 뭐 예를 들어서 음. 가정을 꾸리고 살아온 집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죠. 애초에 그 가족들한테 존중이라는 걸 받기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기여도가 있어도 이혼 재산 분할도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네. 뭐 그치. 사실상 물론 이혼 배우자의 죽었으니까 뭐 이혼이 안 되지만 네. 어쨌든 네. 이혼 재산 그러니까 그 기여도 안 돼 인정이 안 될 거 아니야. 네, 네, 그렇죠. 네. 사실혼 인정 이런 거 안 되나요? 사실 네. 혼이 아니죠. 사실 혼도 안 돼. 네. 혼이 안 돼요. 공성. 혼이 없으니까. 혼이 법률론뿐만 혼이 아니라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상속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 좀 마음이 좀 덜컥덜컥 거리기도 하는 게 이제 이런 이제 연예인의 죽음 이제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안타깝고 이제 이런데 물론 그렇죠. 사실 소수자들에게는 또 이제 좀 배제와 이런 차별과 이런 것들이 농축되면서 그렇구나. 이제 자살의 어떤 사례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마음이 저한테 또 막 오고 이제 사후에 있는 것 사후에 어떤 죽음도 여러 가지 저는 또 마음이 또 많이 네. 또 복잡한 생각이 또 그러게. 불러 있긴 진짜 이게 한데.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맞는 게 맞아. 우리는 생각도 못 하잖아요. 맞아. 그냥 상속 얘기할 때. 소름 돋았다니까. 근데 얘기하다가. 이런 것도 알아야지 문제라는 거를 알지. 맞아. 있다는 거 모르면 모를 것 같아. 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화재 판결 생략하고 빨리. 네, 아, 화재 네, 판결 하나 그게 나을 것 생각합시다. 같아요. 네. 네. 자 저희가 못다 읽은 그 메일 사연 많은데요. 다음 주나 다다음 네, 주에 그럼 소개 화재 시켜드릴 판결은 테니까. 김기춘 씨 다음 네. 주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 안 기다릴 걸? 조은선 씨랑 예. 안 기다릴 걸? 네, 안 기다려 주시나요? 그거 준비했는데 제가. 자 집중 탐구 코너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변호사님이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거기에 참고 자료만 좀 붙여놨어요. 그래서 변호사님 준비하신 순서대로 좀 우선 해보고요. 첫 번째 주제를 저희가 저번에 했던 트랜스젠더 군인으로 잡으셨는데 이 부분은 좀 짧게 하고 짚고 넘어갈게요. 트랜스젠더의 경우 일반적으로 병역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현역 입대를 하는 거, 뭐 면제를 받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사실 이제 트랜스젠더 병역 문제 하면은 지금 변희수 하사님 사건 때문에 이제 트랜스젠더가 이제 입대한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많이 됐지만 네. 사실은 좀 보다 더 많은 사건들은 이제 트랜스젠더 여성으로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MTF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뭐 메일에서 피메일로 메일 간 투 거죠. 피메일이라고 해서 이제 지정 성별이 남성이지만 남성으로 이제 성별이 지정됐지만 여성의 성별을 하는구나. 예, 여성으로서의 성별 정체성을 가지신 분들 네. 그런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여성인데 이 남성의 이 병영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되게 너무 힘들고 더 힘들겠죠. 고통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역을 이제 입대를 하지 않기 위해서 혹은 또 군대 입장에서 사실 너무 힘든 거예요. 군대 입장에서 막 들어오면은 이제 여성인데 여성이 뭐 입영을 시켰는데 여성이니까는 나는 네. 되게 너무 여기가 힘들어요라고 하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관리하기도 힘들겠네. 네네.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도. 이 병역 이제 징병 신체 검사 이제 기준에 있어서 이미 이제 4급 내지 이제 5급 뭐 이제 6급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면제 이제 이런 기준들이 이제 있는데 이제 네. 현역이 아니면 병역 깊이로까지 보는 시각은 별로 없죠. 병역 성전환 깊이로 수술까지 보는 했기 시즌이 때문에. 아니죠. 오히려 병역 깊이로 보기 봐요? 예. 성전환 수술까지 했는데 뭐 군대 안 가려고. 설마. 아니죠. 근데 사실은 이미 그 징병신체 검사를 받는 분들이 이제 만으로 따지면 이제 뭐 18세, 19세 그렇죠. 이제 이런 분들이기 어린이들이죠. 때문에 이른바 우리가 생각하는 이른바 성전환 수술, 이제 성전환과 관련된 아직 의료 하기. 조치를 받는 분들은 굉장히 적어요. 나이가 일단 어려서. 비용이 굉장히 그쵸. 낮고 그리고 그러네. 이제 외과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이른바 이제 정신과 부모. 진료라든가 동의가 또 있어요. 그리고 호르몬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받은 다음에서 거치고 해서 이제 외과 수술들을 이제 받거든요. 사춘기 막 끝났으니까 좀 하는 네. 게 좀 의학적으로 그럴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체적으로는 그대로 그렇죠. 남자인데 그렇다고 해서 네. 어떻게 안 갈 수 있냐 이렇게 생각. 그럼 깊이 그렇죠. 의학을 하는 받겠네. 경우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수사라든가 그러니까 그 트랜스젠더라고 이제 인정을 해서 병무청에서는 먼저 이제 병역 면제를 해놓고 나서도 왜 너 계속 손전환 수술을 왜 안 하고 있어? 그래서 무려 9년이 지난 다음에 병역 면제 처분을 취소해서 취소한 경우도 다시 있었거든요. 가야 돼요? 네. 진짜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송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 병역 처분 취소 처분을 한 다음에 다시 취소 소송을 해서 이제 승소한 경우가 있었죠. 아.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그러면은 했어 성전환 수술을. 그래서 네. 여성으로 바꿨어 나라에서
뭐 네. 법적으로 네. 여성으로 성별 바꿨어. 정정. 그러면은 군대를 갈 필요는 없는 거죠. 아 그렇죠. 이미 법적 성별이 여성이기 때문에 징병 제도하에서는 이제 아예 징병 해당이 안 대상이 되는 아니죠. 주민 번호가 바뀌면 그렇죠. 성별 정정을 네네. 하면은 네. 그럼 만약에 여자가 남자로 바뀌었다면 성별 그렇죠. 정정이 됐다면 그럼 그치, 그럼 군입대를 또. 해야 되나요? 예, 그러면은 이제 징병 대상이 되잖아요. 음. 내가 또 음. 이제 물론 이제 만 39세가 그치. 넘어서 성별 음. 정정을 했어. 내가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법적 성별이 주민번호가 2에서 1로 바뀌었어. 네. 그러면은 이제 징병 대상이 되는데 근데 그때도 징병 신체 검사에서 되게 좀 웃긴데 이제 그 징병 신체 검사 기준을 보면은 이제 편하게 음경 말하세요. 예 네. 음경 때문에 그러신 예 거잖아요. 그쵸 자, 얘기하셔도 돼요. 예, 음경에 뭐 예. 귀두부가 음. 없거나 네. 뭐 6분의 1 이상. 성교 근데 이런 예. 직업군인 아니고 이런 사람들도 다 예. 규정이 그냥 일반 있어. 예. 의무병도 다 그게 예, 성교가 급수가- 불균형하다, 음. 성교 불균등 이러면 이제 그냥 다 면제 막 이렇게. 성교 아. 불능이 면제인가 아마. 예, 그러면은- 그래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으면은 생긴 거죠. 아니 아, 여자로 그런 경우. 됐는데 근데 여자는 여성에서 남성을 성별 정정하는 경우에도 이제 수술 안 한. 그쵸 남성 성기 형성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성별 성별 정정하는 정정이 경우가 되니까. 이제 있고 음, 이제 음.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그런 군입대는 안 하겠네요. 거의 안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실은 이제 음. 오히려 이제 내가 이제 남성으로 이제 성별 정정했는데 군대를 싶다. 가고 싶은 가고 싶을 경우가 수 있지. 있죠. 변호사 네, 비슷하게.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런 케이스가 지금은 이제 없거든요. 이제 여성에서 남성을 이제 성별을 정정했는데 이제 성별을 이제 그 군 입대를 한 케이스가 오히려 없고 이제 군대는 원하는데 이제 안 받아준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근데 이미 이제 성별 그 대상이 아닌 거죠. 이제 징병 신체 검사를 신체 검사에서 안 된다는 거죠. 예, 일반적으로는 음. 이제 안 되고 있는 성기가 거죠. 없어서. 그럼 뭐 원하는데 성기라든가 못 가는-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이제 근데 이것도 그러면은 앞으로는 네. 되게 섬세하게 기준을 마련해야겠다. 그러겠네요. 원하는데 못 가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계시는데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FTM 중에 예, 그렇죠. FTM 음, 피메일 이제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에 이제 트랜스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이야기는 들은 적 있어요. 이제 그 트랜스 남성분이 이제 나 이제 20대 때 20대 가고 싶어 했다. 예, 그 많지는 않은가 봐요. 뭐 그쵸 뭐 군대 가고 싶겠어요. 남자도 군대를 가기 싫은데 네. 그런 건가? 간다고 하면 대단한 거지. 아니 근데 그냥 가고 싶을 수 있죠. 이제 나도 이제 싶을 수는 있죠. 인정받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이것에 한국 사회에서 이제 군대 경험이라는 것들은 이제 사회생활이라는 거는 더, 굉장히 더 가고 중요한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중요한 남자로 자원이잖아요. 남자로 더 확실히 인정받으려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는 네. 그렇지만 이제 못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주제는 여기서 짧게 마무리를 하고 네.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학생 입학 관련해서 한번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두 번째는 이분이 작년에 수술을 받고 올해 22살인데 올해 신입학 전형에서 법대에 최종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여대에 최종 합격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이게 그 설명하실 게 없나? 네, 사실 이제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상황은 좀 네가 네. 해주시죠. 그러면 네. 우선 제가 정리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이미 성별 정정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대 지원하는데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숙명여대 안에서 여학생들이 학생들이 네 여학생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다라는 그 항의를 하고 있대요. 진짜 네. 그렇구나. 우리나라의 현실이. 근데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도 좀 이해를 해볼까요? 좀 어떤 아니 이유일까요? 저는 이거는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왜? 아니 그런 식이면은 네. 그런 식이면은 근데 이건 다 진짜 같이- 매일매일 항의해야 돼요 살면서 대한민국 사회에. 근데 저 가끔씩 뭐 그런 일이 있잖아요. 남자 외국인들이 유학을 이화여대로 간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가능하대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요? 네. 교환학생 이런 건 될 맞아 거예요. 맞아 제가 된대요. 알기로. 그리고 남학생들이 무용과도 이대로, 돼요. 남자 남자 내국인 못 필요한 가나요? 네, 그만합시다. 그거는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가볍게 악용하고 만들어.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말이야. 근데 그렇게 보면 오히려 이 사례를 이해 못 해주는 게 더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아니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대체 뭐가 아니 불편하다는 아니 난 거예요? 그쪽에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뭐 불편해. 남자 여대라서 외국인은 우리가 사회관념을 생각하는 남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예 그렇게 되겠죠. 네. 화장실도 다르게 쓰겠죠. 아. 그렇지만 이 경우는 여성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네. 같이 화장실도 쓰고 뭐 같이 뭐 목욕탕 갈 일은 없겠지만 아니 여자 화장실은 칸칸 다 나눠져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같은 여성으로서 이렇게 네. 같이 이렇게 섞여 있어야 되는 게 싫다는 얘기 아닌가요? 물론 만약 지금- 이분이 음.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다면
이분이 그러니까요. 나는 원래 사실 여자였던 원래 것으로. 법적 성별이 남성이었어라는 말을 하지 처음에는 않았다고 남자였다. 했다면 모르고 지냈겠죠. 그리고 내가 만약 그랬다면 전혀 아무런 무리 없이 음. 똑같은 시입생으로 네. 이미 성별 정정도 했고 이미 외과적 조치까지 이제 의료적 조치까지 다 받으신 이제 분이셔서 심지어, 예. 전혀 무리 없이 이제 잘 이제 근데 어쩌다 대학 생활을 공개가 하셨을 됐나요? 거. 이분의 의사에 따라 공개가 됐는지 저는 그러니까 그것도 그게 궁금해요. 궁금하네. 왜냐면 첫 번째 기사가 단독을 달고 나갔거든요. 본인 의사로 한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아세요? 아, 맞아요? 네. 뭐 기사의 맥락은 이제 그러신 것 같고 이제 네. 이게 사실은 이게 제가 오늘 이제 나오면서 이제 영상 굉장히 불편하다. 사실 유튜브로 이제 공개되는 것들에 대해 좀 불편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네. 전현석 변호사님이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은 이제 이 성소자 이슈 같은 것들이 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막 이제 나가다 보면은 이게 사람들한테 특히 이제 당사자들 이렇게 네.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한테뿐만 아니라 당사자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네. 이게 되게 변희수 하나님 사건 같은 경우는 변희수 하나님의 이제 기자회견은 생중계가 됐고 네. 이제 이게 당사자들 그러니까 성소자 당사자 그러니까 꼭 트랜스제더뿐만 아니라 네. 여러 분들에 영향을 미쳤고 이제 이분은 이제 다른 인터뷰 그 뉴시스에서 좀 더 심층 인터뷰에서는 사실은 변희수 하나님과 만난 적이 있다 과거에 얘기한 적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서로 약간 의견이 좀 다른 점도 있었고 이제 그랬었는데 어쨌든 잘 해결되길 바라고 용기에 감사드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우연히 또 상황이 있었죠. 비슷하게 또 사건이 그러게요. 이슈가 됐네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변희수 사사님의 이제 이런 커밍아웃과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나도 말해야 되겠다라고 아. 내면에서는 이랬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아, 추측이지만 저희 그냥 추측이죠. 추측이지만 그러니까는 그럴 수도 이게 있- 사실 이슈라는 것도 이제 이런 흐름을 사실 타거든요. 같이 보통 받아야 될 소수자의 수도 말하기는 이를테면 홍석천 배우의 이제 커밍아웃이 네. 여러 이제 동성애자들의 특히 이제 남성 동성애자들의 이제 커밍아웃을 사실 주변 친구들에게 네. 가족들에게 대한 이제 커밍아웃을 이제 불러 일으킨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처럼 이제 이분도 이제 그러면서 나도 용기를 내야 되겠구나라고 얘기했을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다라고 네. 저는 사실 보는 거죠. 아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누가 자기 이제 이분 또 오늘 이제 한겨레 기사에도 나왔죠. 이미 내 마음이 너덜해졌다. 이제 그럴 것처럼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근데 그렇습니다. 궁금한 네. 게 네. 제가 아까 좀 세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냥 보기 싫다라는 이유 이유밖에는 안 되는 말고는 거지. 대체 어떤 이유가 있나라는 것이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난 그것도 궁금해. 한 몇 %가 도대체 반대를 하는 건지. 그리고 아, 반대하는 따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반대하는 네. 사람이 정말 싫어서 그리고 반대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진 건지도 솔직히 궁금하고 저는 종교적 이유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싫다라는 이유로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할 거면은 안 될 게 너무 많다니까 이 세상에는. 왜 나 보면서 얘기해. 그렇습니다. 그냥 싫어? 네. 아니 그냥 왜냐하면은 다 같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반대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지. 물론 소수 의견도 들어보고 이럴 필요는 그냥 있지만 보기 싫다는 거. 그걸면은 그냥 본인이 집에서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이게 방금 이제 인턴 PD를 통해서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그 일부 페미니스트 중에서 레디컬 페미니스트라고 있는데 저도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 페미니스트들의 목적이 젠더 붕괴이다. 근데 트랜스젠더는 나는 정체성이 여자니까라는 전제를 달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성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일환으로 받아들여서 반대하는 흐름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 젠더가 붕괴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케이스는 네. 여성성이 분리가 되면서 그쵸. 강화되니까 맞아요. 네. 젠더 오히려 간 구분을 확고히 하는 거죠. 맞아요. 레디컬한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음. 차별이 오히려 강화된다 뭐 이렇게 보는 거네요. 네. 그래서 반대를. 이런 우리가 다양한 뭐- 시각이 있네요. 그렇죠. 예. 음. 오히려 보수적인 시각에서 반대할 맞아요. 수 있다고 그걸로 생각했는데 네. 어렵네요. 네. 층위가 다른. 나중에 반대가 기회가 되면 한번 있군요. 논의를. 근데 일단 그 숙대의 입장은 아무 문제 없다라는 입장이 맞죠. 맞아요. 네. 대학교는 왜냐면 뭐 왜냐면 앞에 성별 중성이, 정정됐으니까. 네, 2니까 음.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사실 이제 이른바 음. 해외 사례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혹시 사대시 아니야? 네, 아, 예. 아니, 이거 사대 아니야. 괜찮아. 예, 예. 근데 다 좋은데 명나라 사례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아, 예, 예. 청나라하고. 사실은 이제 페미니스트 명칭 너무 뭡니까? 웃기다. 이거? 페미니즘의 너무 거의 재밌다.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 이제 미국 이제 동부에 되게 유명한 이제 여대들이 있어요. 아, 사실 이제 영문 뭐- 여대. 예, 뭐
뭐 스미스 칼리지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쪽 이제 스대요, 스대. 예. 수여대. 예, 미국 이제 동부 이제 여대들에서도 이제 여기서는 이제 미국에서 각 주별로 이제 성별 정정이라든가 이제 성별 변경에 이제 네. 그런 기준이 워낙 다르고 이렇기 아. 때문에 법적 성별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이제 성별 정체성이 이제 여성인 이제 경우들에는 이제 여대 이제 받아들이는 네. 오. 이제 그런 경우들. 그래서 생물학적 성별이 여성이지만 그리고 지정 성별이 그러니까 법적 성별이 여성이지만 남성의 성별 정체성은 내가 있다. 가진 사람은 안 되고 오히려 안 되고. 네. 생물학적 여성이지만 남성의 아. 성별 정체성을 가지는 분은 안 되고 네. 아 제대로네. 이제 그 법적 성별은 예 남성이지만 성별 정체성이 여성분들은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입학을 수 있다. 허가한다. 페미니스트들이 많은 곳인데도. 아 그렇죠. 오히려 네. 거기는 이제 그런 여성주의를 이제 가르친 전통이 이제 큰 이제 대학이죠. 아까 말한 레디컬 페미니즘하고 조금 다르네요. 예, 좀 다르죠. 음. 이제 오히려 거기는 좀 더 이제 그럼 좀 그분들은 예. 신체보다는 그렇죠. 정신이나 정체성. 정체성, 이게 예,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정체성. 중심으로 음.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여대에 이제 그 들어오는 이제 네. 자격을 그렇게 정하겠다라는 것도 이제 공식적으로 네. 밝히고 그렇게 하고 있죠. 네. 나 자꾸 이런 네. 진지한 얘기, 이상한 얘기 네. 미안한데. 네. 먼저 하지 먼저 말까? 사과하세요. 하고 사과하시고 나서 하세요. 예, 먼저 사과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대 변태 같은 놈이 아니 변태란 말 또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자인데 악의를 악용하는 여대에 거야? 가서 나쁜 짓 하려고 네. 하는 여자- 경우도 아니에요. 정체성이 죄송합니다. 여자인 척. 제가 이상한 아,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속여서. 그러니까 하는 이제 이상하게 심사를 좀 이제 잘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심사 그런 엄격하게 것들은 이제 그럴 수 있죠. 성범죄를 저지르려는 목적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게 진짜 이제 이런 이 전통이 있고 되게 네. 근데 우리 그 페미니스트들을 되게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사실 네. 그렇게 들어오셨다가 화가 많이 나시고 한번 걸려봐라 진짜. 아, 그러겠네. 하세요. 미국은 어, 총기가 정말. 있습니다. 총이 차라리 있어요. 구속해 주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게다가 죽여버리는군요. 미국은 아, 총이 정말 있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이 몇백 년 전통의 이런 대학에 그렇게 들어왔다. 그 사람은 거의 뭐 무조건 걸리겠네요. 거의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거의 전 세계에 뭐 발음 못 붙인다고 저는 봐야 된다. 그렇군요. 예. 어디도 갈 수 없어요. 예. 제가 한 생각은 아닙니다. 저를 보고 이렇게.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옆 나라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최초의 이제 미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네. 최초의 이제 여성을 위한 이제 고등 이제 교육기관이었던 동경 여자 사범대학의 네. 이제 후신인 이제 오차노미즈 여성대학이 이제 동경에 이제 있거든요. 이제 그 오차노미즈 맞네. 오차노미즈 여대에서도 올해부터는 이제 그런 선전한. 성별 정정과 상관없이 상관없이. 성별 정정 상관없이 왜냐하면 일본은 약간 한국과 비슷하기도 한데 성별 정정에 이제 그 또 좀 거기는 더 열려 있군요. 기준이 엄격해. 성별 기준 좀 엄격하고 아, 더 좀 엄격해요? 그렇게 하다 네. 보니까 뭐 한국도 엄격한 편이합니다. 근데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성별 정정 못한 경우에도 이제 그 트랜스 여성을 우리 이제 여대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겠다. 숫자가 1이어도 입학하게 그렇죠. 해준다. 허가를 하겠다. 정체성이 여성이면 예, 그게 이제 문부성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교육부인데 교육부. 문부성이라다 국립대학이에요. 문부성과 이제 아. 오차노미즈 여대에서도 이제 그런 입장을 재작년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것처럼 우리보다 좀 그런 되게 거에서 우수적이지 우수적인 않아요, 줄 일본이? 알았는데. 예, 그런 일본 것도- 문부성에서는 일본 전국에 있는 이제 초, 중, 고등학교 이제 성소자 학생들에 대한 이제 대우라든가 이런 것 이미 조사한 적이 이제 몇 년 전부터 조사해 우리보다 왔거든요. 더 빠르네. 그것도 보면은 이제 성소자들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러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만 하는 거죠. 사대주의는 아니고. 따라하자는 건 아니에요. 아, 네네. 근데 사실 자꾸 그분 아닙니다. 댓글 비하하는 게 그냥, 아니고요. 예, 또, 저희는 예, 쌀마왕님 사랑해요. 예, 참고를 하면서 우리는 소스만 주면 네, 계속 써먹기 네,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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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까 그 얘기 나온 김에 간단하게 우리나라 그 법적 성별 정정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예. 사실 이제 아까 일본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국과 일본은 거의 비슷하기도 한데 거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않는 나라도 사실 있거든요. 네. 예, 법적 성별을 아. 바꿀 수 없는 나라도 있는데 법적 성별을 바꿀 수 있는 나라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나라로 사실은 이제 꼽히게 합니다. 네. 이를테면은 성인이어야 되고요. 성인. 이른바 이제 성전환 수술. 이제 네. 성전환 수술 그러니까는 뭐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성전환 수술의 편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왜냐하면은 선 전환을 위한 이제 외과 수술은 굉장히 다양해요. 이를테면은 그 트랜스 남성의 경우, 그러니까는 이게 지정 성별이 이제 여성이지만 남성의 성별 정체성을 가진 경우에는 이제 그 여성
생물학적 여성인 경우에 이제 이를테면은 이제 유방이 이제 잘한다든가 이제 그런 등등이기 때문에 이제 유방 절제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의학적으로는 남성형 가슴 수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가슴을 남성형으로 형성하는 그런 수술, 성형하는 그런 수술 같은 것도 일종의 성전환, 넓은 힘의 성전환 수술인 네. 거예요. 생식기는 아니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성전환 수술하면은 뭐 사람들은 흔히 되게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뭐 떼거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쉽게 생각을 하는데 되게 생식기를 중심으로 네. 그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이제 수술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트랜스 여성 같은 경우는 트랜스젠더 여성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생식기 수술보다 우리 사회의 보이는 부분. 사회의 이제 기준이 얼굴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얼굴, 가슴 오히려 이런 쪽으로 예. 신경 쓰시는 분도 많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는 가슴에 이제 음. 여성 호르몬을 맞으면 유방이 이제 발달하긴 해요.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여성형 가슴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형 가슴 수술 조금 더 이제 좀 하고 이제 안면 여성화 수술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안면 더 여성화 수술. 아무래도 이제 남성 호르몬 영향으로 이제 윤곽이 남성 윤곽이 좀 이런 것들 단순히 예뻐지는 문제라기보다는 그쵸. 여성스럽게 그렇죠. 물론 이제 제모 수술뿐만 아니라 이게 수염자국 이런 제모도 해야 것들 제모뿐만 아니라 이제 윤곽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좀 필요한 그럼 것 예를 같아요. 들면 예. 진짜로 윤곽 수술만 했는데 그 사람을 남자라고 볼 것인지 여자라고 볼 것인지 이게 되게 네. 애매하네요. 다양한 네, 문제가 네. 생기네. 사실 우리 생식기는 가장 보이는 보이지 보이는 게 않지. 가장 마지막 순간에 이제 보이지. 보여져요. 알 수가 없죠. 왜 그러니까 그런지 마지막 그거지. 그러니까 순간에. 내 정체성과 내 신체가 어느 정도 여성에 가깝고 이거를 네. 사실은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겠네요. 네. 그럼 국가에서 요구하는 성전환 수술은 어디까지인가요? 그 기준? 그러니까 거의 외부 성기까지. 아. 외부 성기가 이제 성기도 그 반대에서 그러니까는 그 자기 성별 정체성에 맞는 음. 그 성에 맞는 외부 성기의 모습까지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 네. 지금 이제 대법원이 요구하고 있는 그게 그 지침에 그러면은 있는 건가? 그 네, 수술을 그렇죠. 해야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네, 지금 그렇진 이제 않죠, 요구하는 건데 지금. 그 지금 아. 아직까지 이제 대법원이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이제 그것들은 너무 사실 국제 기준은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아까 국제 기준은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 국제 기구는 왜냐하면 국제 기준은 네. 왜냐면 특히 생식기 관련한 수술은 재생산 그러니까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뭐 재생산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지요. 그리고 너무 위험해요. 죽을 수 있지. 너무 수술 위험하고 자체가. 특히 이를테면은 남성 성기를 성형하는 수술 같은 경우는 요도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요도를 만들면 협착이 되고 협착이 아. 되면은 혹은 또 소변이 새면은 남성 성기 같은 염증이 경우는 발생하지. 괴사를 아. 하지요. 그러면 그게 남성 성기 만드는 건 비용 자체가 엄청나거든요. 아 그래요. 그 이식인가요, 남성 아니 그거 만드는 건가요? 만드는 경우 아, 만드는 아니, 방법이 이식이 될 수가 없군요. 미안합니다. 수술 방법이 여성 성기를 만드는 방법이나 왜 같은 얘기를 제가 좀 해도 무식한 정 변호사님이 하시면 왜 내가 갑자기 얘기하면 다 다 이렇게 뭔가 다 이렇게 아니, 뭔가 아니 근데 수가 그런 시도가 들어오지. 이미 있었어요. 아니, 이미 시도가 그래요? 있어요. 그래요? 이때잖아. 네. 아니 왜냐면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싶으면 둘이 만나면 되잖아요. 이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스체인지를 한다.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럴 거면. 네,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수술법이 있어요. 좀- 여러 가지 좀 오랫동안 수술법이 있어요. 나왔다 오시네. 여러 가지 수술법이 있는데 네. 그 수술법들이 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어려울 것 생식기는 같다. 굉장히 어. 우리 성감같이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신경이 있기 때문에 다 연결돼 있고 그렇지. 네. 네. 그리고 거기다 이제 단지 우리가 그냥 성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 이제 비뇨기적인 이제 뭐 소변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성행위를 통해서 성적 흥분을 느껴야 되면 그렇죠. 네. 어? 그것도 얘도- 기준이 있어요? 아니 아니, 그 아니, 기준이라는 기준 게 없어요? 아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생식기 만족을 수술이- 하려면 아. 성기 수술은 어렵다. 예를 들어서 남성이 성적인 흥분을 자기가 느꼈던 부분을 발기까지 생각을 하면 여성 성기에다 쉽지 않죠. 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냥 네. 무식하게.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수술법이 있어요. 아니 수술법이 근데 저는 듣다 보니까 진짜 비쌀 것 같거든요. 비싸지. 비쌀 수밖에 없죠. 완벽하게 얼마일까? 다른 성별로 하는 거는 솔직히 궁금하다. 제가 알기론 그리고 수술을 하고서도 계속 호르몬제를 맞아야 그렇죠. 되잖아요. 맞아요. 그 비용까지 생각 엄청난데 네. 그러니까 성별을 바꾸는 거에 있어서도 음. 경제적인 게 되게 부익부 빈익빈 같은 거. 그렇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 왜냐하면 아. 돈이 바꾸지도 없는데 못해. 돈이 없는데 내 바꾸고 싶은데. 정체성은 예를 들면 난 돈이 없어서. 여잔데 그렇죠. 지금은 난 남자로 되고 싶은데 음. 가난해. 이러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더. 그리고 이게 문제는 문제는 악순환인 거예요. 내가 법적 성별이 음. 내가 내가 법적 성별이 여성이야. 근데 나는 남성의 성별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근데 호르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쉽잖아요. 네. 근데 남성으로 맞기 시작하면 목소리가 굵어지고 음. 낮아지고
수염이 나기 수염이 시작해요. 나고. 그 근육이 발달해요. 음. 그래서 이제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겉으로 보면 누가 봐도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이 사람이 남성이면 은행에 가도 다 남자인 줄 알아. 근데 주민등록증을 받았네. 근데 여자네 그러면 본인이 맞으세요? 이런 사회적 혼란을 아. 막기 위해서 신분 제도는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혼란이 있으니까 법적 성별을 변경하는 이유는 당연히 그것 때문이에요. 음. 근데 외부 성기 수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계속 여성으로 두면은 어디 가서 취업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이거야말로 서로 불편한 이상한 거야. 사람이니까. 그러네요. 너왜 이렇게 이상해? 음. 이렇게 하면 취업을 잘 못하고 이러면 음. 계속 그러면 또 수술을 못해. 음.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경제적으로 안 좋으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면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순환이 그런 이것도 얘기였구나. 진짜 네. 근데 악순환이 근데- 벌어지면 만약에 경제적인 그게 없으면 호르몬을 못 맞을 거 아니에요. 남성 호르몬제나 이런 것도 못 맞을 거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러니까 네. 뭐냐면 아까 네. 지금 김선재 아나운서 얘기한 연장선상인데 그게 결국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 공공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선택한 성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점점 그런 더 문제가 어렵겠죠. 나올 것 네, 같은데. 네, 그러면 네. 근데 잠깐만 내가 네. 사실 이거 공부 안 읽고 왔지만 내가 이거 아는 건데 대법원 판례가 최근에 성별 정정에 있어서 외부 성기만이 기준이 아니라고 좀 나름 진보적인 그게- 입장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그게 이제 지방법원 판결인데 그게 지방법원 지방법원 판결밖에 없어요. 예, 그게 아, 대법원 저희가 비슷한데. 저희가 이제 2013년도에 네. 대법원 판결 없고요. 없어요? 2013년도에 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음. 이제 외부 성기를 여성에서 중요한 기준 안 보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 정정하는 경우에 이제 외부 성기 성형 수술을 이제 요구하는 거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죠. 침해하는 것이고 오히려 성별을 정정을 허가하는 것의 아. 취지에 어긋난다. 훌륭한 판결. 라는 것들을 했었던 게 본인이 받아낸 거예요. 예, 판사님 제가- 이름 뭡니까? 바로 접니다. 예. 어 아니, 바로 그것도 접니다. 물론 제가 다 한 게 아니라 네. 저는 주수행 변호사였을 때는 뿐인 거죠. 네. 자기가 네. 다 했다고 하는 거야. 아닙니다. 여러 변호사와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학자와 그것도 반론 보도를 하면 되는 거고. 활동가들과 아. 사실 무엇보다 이제 그럼 당사자분들이 이름을 나서서 몇 명 얘기해줘요. 같이 한 변호사. 예, 아니 뭐 저희 그렇게 뭐, 희망법 네. 변호사와 이제 저희 공익법 근데 제가 이게 공감하면서- 뭐야? 이게 잠깐만 이게 남자 예. 여자가 남자로 인정받을 땐 그런데 또 남자가 여자로 인정받을 때 판결은 아직 없는 거죠. 그것도 아니요, 제가 했습니다. 여기 예, 그거였어요? 공부 예, 좀 하고 예, 이것도 예 이제 이제 밑에 2017년 예 2017년 예, 이것도 본인이 한 건가요? 예, 그것도 저 혼자 이것도 제가 다 혼자 한 게 아니라 네, 왜 사람을 저기 이상한 사람을 만들려고 이것도 그래. 제가 예, 주수행 변호사긴 했지만 예, 예, 그냥 등불이십니다. 예, 2017년도에 성소수자 인권의 등불이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 이 시대의 이것도 등불. 사실은 당 하나 만드시죠. 당. 다 당사자 네 죄송합니다. 당사자분들이 얘가 이런 경우는 부당한 것 같다. 음.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냐라고 오시면 이제 당사자분들에 맞춰서 당사자분들 쭉 말을 푸시면 여기에 법적인 말들 하나씩 붙이는 거죠. 외국 사례를 하나 붙이는 거죠. 외국 사대주 아닙니다. 어쨌건 외국 사례를 붙여서 외국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국제 인권 기준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침습적이다. 신체 침습적, 신체 온전성. 그러니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신체 온전성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 라는 이제 그런 이미 위헌이다. 이런 것을 요구하는 거다. 이제 이런 결정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외부 성기만으로 요구하는 게. 그렇죠. 사실 네. 생명 유지와 존속을 위해서 수술하는 것도 엄청 무서운데 네, 그렇죠. 사실 유지와 존속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이랑 관계 없는데 그걸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서. 맞아. 너무 진짜 기본권 침해적인 거 같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어. 독일에서 얘기한 독일 그 네. 연방헌법재판소에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가가 법적인 이유로 의료적 처방을 내린 것이다. 그런 이거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을 내야 되는데 국가가 법적인 이유로 의료적 처방을 마치 내렸다. 뭐 예전에 라고 얘기하는 강간범 거예요. 거세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건 그나마 그것도 강간범이니까 그렇게 한 거지. 그렇죠. 옛날에 그것도. 대법원 판사님들이 좀 근데 아직 대법원에서는 나온 게 없다는 거죠. 예, 아직 그 사건이 그렇게 올라간 적이 아직은 없고. 아 요거 항소하고 가서 대법원 가서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건 아닌가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당사자분들은 이제 1심에서 이제 끝났으니까 끝났으니까는 다행이네. 네. 좋지.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법원들이 이제 다른 지방 법원들 퍼져나가는 네, 네. 거예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그리고 네. 또 주제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네. 마지막으로 제가 다루고 싶었던 주제인데 이거는 좀 그래도 시간이 별로 없지만 짧게라도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2017년도에 국방부에서 그 게이 군인을 색출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도 자세히 안 나와요. 그 당시에도 이제 군 인권센터에서 폭로가 이루어졌고 그 육군이 게이 데이팅 앱을 이용해서 함정 수사를 벌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 수사로 색출된 A 대위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1심에서 그 뒤에는 어떻게 됐나요?
예, 사실 이거 찾아보면 기사가 어마무시하게 사실은 검색이 돼요? 나올 텐데 네. 왜냐하면 이거 그때는 너무 큰 이슈였었거든요. 네네. 2017년 이제 4월에. 1심 말고 그 음. 뒤에 어떻게 됐는지. 예, 이거는 잘 그때 안 굉장히 이제 여러 네. 수십 명이 사실은 이때 색출 사건이 이제 있었기 음. 때문에 이제 근데 그 왜 그때 있습니다. 네. 왜 했는지는 모르시겠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예, 되더라고요. 이거의 모든 문제는 사실 이제 음. 군역법상 추행죄, 이제 아. 군역법 제 92조의 6의 이제 네. 네. 문제인데요. 사실은 네. 이제 이 법률은 이제 군역법이 이제 1963년에 이제 제정이 됐는데 이제 그 네. 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이제 법입니다. 이 법률에 따라서 이제 된 건데 이제 이른바 이제 동성애 처벌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법률이야말로 이른바 이제 사대주의입니다. 이 법률은 이 법률의 이제 시초는 이제 영국 이제 빅토리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영국 빅토리아 시대. 시대. 예. 진짜요? 몰랐죠. 영국 빅토리아 시대 때 빅토리아 여왕님. 그렇죠. 그때는 네. 굉장히 보수적이었었던 이제 아. 그런 이제 그래서 종교적인 그런 규율들이 네. 형법으로 들어가요. 음. 그때 있었던 동성애 처벌법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음. 이제 그것이 이제 미국이 이제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넘어가요. 미국에도 네. 이제 동성애 처벌법이 있고 그게 이제 사라진 게 미국에서는 이른바 2003년도에 이른바 이제 로렌스 대 텍사스 사건으로 미국 전역에서 사라진 게 미국에서 조금씩 사라지거든요. 주마다 조금씩 네. 사라지다가 2003년도에 돼서야 로렌스 대 텍사스 사건으로 연방 대법원에서 음. 미국 전역에서 동성애 처벌법을 다 위헌으로 때립니다. 그래서 음. 동성애는 처벌하지 마라. 동성 간의 성행위를 성관계. 예, 처벌하지 말아라는 것들이 이제 처벌을 하는 거는 위헌이다라고 해서 네. 네. 없어지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한국으로 또 넘어지는 거는 미 군정 때 해방이 왜 미 군정 시기에 네. 이승만이요? 예, 어. 미 군정 때 그때 군령에는 이미 그 동성애 처벌법이 있잖아요. 그게 아티클 오브 워 그러니까 전시법이죠. 아티클 네. 오브 워가 이제 한국에 이제 넘어오고 이제 UCMJ라고 이제 유니폼 코드 오브 뭐 이제 뭐 잘 모르면 네, UCMJ UCLA는 알죠. UCMJ라고 이제 네. 있습니다. 네. 예. 우클라 대학이라고. 네. 아, 죄송합니다. 유니폼 코드 오브 이제 밀리터리 저스티스라고 네. 해서 이제 미 통일 군사법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거기도 이제 동성애 처벌법이 있었던 거예요. 요게 이제 군형법을 제정할 당시에 이제 넘어온 거죠. 네. 그래서 이 동성애 처벌법이 이른바 개간죄라고 닭 해서 개자를 써서 예. 닭끼리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예. 그 그러니까- 영국도 지금은 사라졌어요, 이 법. 영국은 이미 그때 영국은 이제 6, 70년대 이제 사라지고요. 아. 음. 그 이미테이션 게임 영화 보셨어요? 네. 오, 네네. 앨런 튜링. 네. 앨런 튜링은 동성애자였거든요. 맞아요. 앨런 튜링이 이 그렇죠. 동성애 행위를 했었다는 이유로 화학적 화학적 거세형, 거세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을 투입을 투입 받는 형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거기에서 이제 비관하고 음, 청산가리가 묻은 사과를 맞아. 한 입 베어물고 컴퓨터를 자살하죠. 발명한 사람의 음. 시초. 네. 그래서 애플이 여기서 나왔다. 아, 네. 사과를 네. 뱀으로. 영화 그래서- 재밌습니다. 네. 맞아 맞아.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해요. 영국 정부는 사과를 앨런 튜링 사면법이라는 것들 제정해서 모든 동성애자들을 처벌했었던 과거를 사과를 하고 다 사면을 우리만 했습니다. 지금 70년째 남아 남아 있는 거죠. 음. 80년째 이미 가요. 미국은 다 80년 사라졌고. 됐겠네, 거의. 근데 이게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어떤 추행, 그걸 처벌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성애가 아니고 그건 다 어떤 처벌하는 성별이든 다 그거는 처벌해야지. 처벌해야지. 이거는 그냥 그렇죠. 무조건 이게 상대편 그냥- 이제 행위자의 어떤 어. 의사와 상관없이 하는 동성 간의 네. 성관계가 범죄가 되는 거죠. 음. 그냥. 이 네. A 대위는 1심 이후에 어떻게 되셨어요? 2심, 3심. 그래서 지금 이때 그 색출당을 해서 수십 명이 지금 기소됐었거든요. 네. 거의 다 지금 대법원에 제가 이 사건은 제가 대리하고 있지 않아서 어, 웬일이에요? 저는 거의 다 대법원에 가 있고 제가 하고 있는 네. 사건,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사건은 같은 이미 2017년도에 초에 응. 인천지방법원에 네. 이미 이제 다른 사건이 이제 그 제대를 하니까는 일반 법원으로 이제 군사법원에 했다가 일반 법원으로 이송이 돼서 아, 그치,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이 있었는데 그치.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거는 위헌이다. 이미 저기 올렸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올렸구나. 판단한 바가 있었는데 다 합헌 결정이 났었었고 음. 그래서 네, 위헌이라는 판단이 든 거예요. 네. 그 인천지방법원 판사님이 판사님 그래서- 혼자? 제청했어요. 그래서 예, 그 아. 직권으로 위헌 제청을 했죠. 그러니까 헌재에 보냈다는 얘기죠. 예, 헌법재판소로 올렸어요. 그래서 이 사건 이제 당사자분들이 이제 요거는 그렇다면 요거 위헌 제청이 됐으니까는 요 기다려야지.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좀 다퉈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 그 인천지방법원의 사건의 당사자분들을 대리해서 저희가 이제 헌법재판소의 사건
위헌제차 사건의 당사자를 대리하고 그치. 있었는데 이제 요 사건이 터진 거죠. 그래서 요 사건은 그러고 있을 때 예, 요 사건은 이제 군인권센터에서 이제 좀 대리를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근데 헌재에서 네. 그 이 조항에 대해서 2016년도가 마지막 그 네, 결정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 네. 그때 이제 합헌 의견 5명, 위원 4명 의견이 네. 나왔고 그 뒤에 지금 또 위원이 올라간 상태인 또 한 거죠. 번 더. 올라가 있는 상태였는데 색출 사건이 터진 아. 거죠. 예. 그럼 국방부에서. 그럼 헌재 아직도 그 사건이 올라가 있는 예, 상황이에요. 지금 아직 계류 중입니다. 아유, 근데 예. 이번에는 그렇다면 만약 이번에 결정이 나온다면 뒤바뀔 가능성이 크겠네요. 네, 저희 나태죄처럼 그렇잖아요. 그렇다라고 그래요? 네, 저희가 네. 저희는 지금 대리인단 규모가 한 저희 그 이 위헌제차 그 인천지방법원에서 이제 올라간 이 위헌제차 사건 대리인단 규모가 거의 70명 정도 이제 와. 변호사님들이 지금 같이 네. 하고 있거든요. 서면 그럼 한 페이지는 쓸 수 있는 겁니까 한 사람이? 저 지금 어떻게 씁니까? 아 저희가 그 어마어마한 그 어마어마한 양을 쓰는 그 겁니까? 한 목차 이제 변호사님들 네. 이제 한 목차 잡으려면 이제 네. 한 팀에 네. 한 목차마다 팀을 구성을 해서 이제 목차마다 예, 아, 막 그렇게 그- 하는구나. 목차마다. 예. 예, 이런 예. 이념 다퉈야 되는 그러니까 법을 바꿔야 되는 사건이니까. 예 사실 낙태죄도 이제 그렇게 아주 수십 명의 변호사님들이 붙어서 이게 이제 집단 그렇게 지성이 했는데 발휘가 돼야지. 왜냐면 일반 생각이- 사건은 우리가 있는 법을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만 하지만 여기선 지금 법을 네. 바꿔야 되는 입장이니까 네. 여러 가지 자료를 맞아. 스터디해야 그리고 되는 같은 거죠. 내용이라도 어떻게 쓰느냐도 되게 중요한. 네, 여튼간에 맞아요. 언론에 나가고 알려질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진짜 변호사라는 직업이 저 같은 변호사도 있지만 저 같은 한가한 변호사. 변호사 저는 변호사 빼는 같은 거죠. 변호사도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저는 정말 빼는 천차만별이니까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예. 다 변내기는 아니에요. 낙태죄도 처음에는 그 위헌 의견이 많았다가 점점 합헌 네. 의견이 그렇죠. 늘어나면서 네. 마지막에 뒤바뀐 거 아닌가요? 예, 근데 지금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합헌 의견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예, 2002년도에 첫 결정에서 위헌 의견이 둘이었고 네. 이제 그다음에 2011년에 이제 맞는. 결정이 났을 때는 이제 위헌 네. 의견이 이제 셋, 네. 2016년 넷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다른 세계에서도 거의 다 이제 위헌이 낮고 이미 동성애처벌 군대 내건 군대 바뀌건 다 이제 위헌으로 이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위헌이 날 거라고는 저는 이제 뭐 믿고 있고요. 이제 하루라도 더 빨라야 된다고 사실 네. 듭니다. 이게 네. 언제 결정할지는 혹시 예상하기 말씀해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이미 요새 저희 이제 우리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일이 밀렸지. 업무가 굉장히 과부중해요. 네. 근데 그게 네. 뭐 나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일이 밀린 점에서 나쁜 일이기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시민들의 권리의식, 인권의식, 기본권의식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뭐 좀 기다리고 사실 그 사이에 저희는 계속해서 의견을 많이 낼 뿐인 거죠. 저희는. 네. 네. 그 얘기를 좀 하려면 저는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이걸 합헌으로 본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해도 된다라고 했던 근거를 근거. 사실 깨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시간이 좀 그렇긴 한데 근거는 뭐 군대 내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확립을 목적으로 군기지 뭐. 동성 군인 간의 성적 만족 행위를 금지하고 형처벌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네요. 근데 이게 이 과거에 대한 이제 사실 법이 사실 바뀌었어요. 2013년도에 이게 그거 다 국법에 대한 거 2013년도에 개정이 되거든요. 과거에는 사실 이제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가 아니었어요. 네. 아니 친고죄였어요. 친고죄였지. 친고죄여서 고소가 있지 않으면 이제 처벌할 수 음. 이제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동성 간의 성범죄가 발생을 하면 네. 막- 문제가 안 되겠네 별로. 예, 그때는 신고를 이제 안 이 하니까. 조항으로 동성간 성범죄를 처벌을 해야 됐었어요. 되었어요. 이렇게 음. 왜냐하면 합의를 해버리거든요. 보통 이제 네. 상급자가 하급자를 성범죄를 저지르면 성범죄. 이제, 성범죄가 있는 경우에 이제 보통 합의가 되거든요. 야,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은 합의가 되고, 그러니까 합의를 하는 거죠. 네. 이제 얼마 주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 조항으로 이제 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 조항에 쓸모도 아. 있었다. 네, 형사 정책적으로 이제 형사 그런 정책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통계적으로는 강제, 그러니까 성범죄를 처벌하는 경우가 사실 통계적으로 훨씬 더 많아요. 합의에 의한 경우는 찾기가 훨씬 힘들어. 거의 적용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친고죄가 아니니까 친고죄가 이 법이 아니니까는- 남아 있을 이유가 더 없어져 버린 네, 상황이라는 사실 거네. 그렇죠. 이 조항 아, 무슨 말인지 알았다. 네, 그래서 지금 형사 정책적으로 별로 필요가 없고 사실 이 조항이 이제는 2014년 바뀌면서는 이제 국회에서 난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동성애 개간이라는 표현을 써서 동성애 처벌법처럼 이제 썼는데 너무 이게
동성 간 성행위를 뭔가 비하하는 표현을 써서 이제 학문성교라는 제목, 학문성교를 처벌하는 네. 네. 학문성교 그 밖에 추행을 이제 저지른 사람을 이제 처벌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봤더니 학문성교는 근데 이 법을 보니까 예 이성 간의 학문 성교라도 처벌되겠는데요? 그렇죠 이거 지금 동성 간이란 말이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성 간의 학문성교도 나 추행이라고 하면은 여기 그러니까 들어온 행동이 창의적이시다. 추행이잖아요. 진짜 아니, 창의적이시다. 근데 추행은 맞아요. 그나마 추행은 좀 반의사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추행은. 아니 그렇지 아닌가? 않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추행도 그렇지 아니야. 않아? 강제 이 조항은- 추행이 반의사. 그렇죠. 그러네. 추행은 그렇죠. 그냥 그럼 들어온 이건 짓이 뭐야? 강제 이건 꼭 추행이야. 그러니까 물론 동성애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여기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없으니까.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그럼 협박으로. 이성군인 간에 그냥 스킨십해도 처벌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더러워 보이면 추행이잖아. 이 법문상으로는 안 아름다워. 그러면 추행이 되는 거잖아. 아니? 너가 그렇죠. 하면 다 추행이야 그러면. 아 그건 아니지. 추행은 네. 표준국어 대상은 어. 표준국어 대사전은 어. 뭐 더러운 그러니까. 짓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하고 있기 그렇게 돼 때문에 있다니까. 예. 이게 명확상 원칙도 반하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상하네. 사실 군인 간에 학문 성교를 하면 사실 처벌하게 돼 있거든요. 사실 우리 동성간이든 뭐 이성간이든 뭐 하자 만약 동성애 처벌법이라고 하면 하지 않냐고, 우리 보고 하지 않냐고 하시면 뭐라고요? 안 되죠. 방송 중에 자 잠깐만. 입 좀 조심해 주세요. 저희 보고 무슨 성교를 하냐 물어보면 어떡해요.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 아니, 농담입니다. 예. 아니 그렇게 따지면 지금 국회는 지금 이 체위 처벌법을 지금 만드신 겁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중세 수도원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제 19대 국회는 지금 우리 국민들의 지금 체위를 처벌하는 법률을 지금 만들었다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예,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닐 그렇습니다.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한 아, 변호사는 그죠? 저도 아닐 아닐 법을- 거라고. 아니 읽다 어. 보니까 동성 간에 그걸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야 이거 진짜 법이 이상하다. 좀 아 이거 조문이 강제 추행이 아니에요. 그냥 네. 추행이에요. 강제 추행도 어. 아니네. 참. 그래서 성폭력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 군역법이라는 거는 군역법에 성폭력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일반 협법이 적용되고 성폭력 특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군인 간에도 네.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이런 네. 것들이 다 적용이 됩니다. 음. 이것으로 동성간이든 이성간이든 엄격하게 처벌하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공동생활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위해서라면 음. 성폭력은 오히려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한다면 이성간이든 동성간이든 저는 성폭력을 반드시 엄격하게 처벌한다 맞아요. 생각을 그거야말로 색출해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개인 간의 어떤 성관계라든가 합의해서. 합의에 의한 거라고 한다면 이건 매우 특수한 경우 이를테면은 이것도 이미 이제 형법이라든가 뭐 이렇게 공연음란죄라든가 뭐 남들이 다 보는데. 네, 남들 보는 앞에서 이런 거 거는 이거야말로 우리 이제 사회적 법의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라면은 예. 이런 경우라면은 뭐 처벌할 필요가 있겠죠. 네. 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네. 사실은 은밀하고 근데 사실 이 색출 사건이라든가 뭐 보통 이제까지 처벌된 경우 보면 뭐 휴가 중에 여관에서 자택에서 그게 뭔 벌어지는 상관이야? 경우거든요. 정말.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이게 과연 어떤 경우냐? 특히 그게- 이성간이든 동성간이든 이제 그런 경우거든요. 군기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실은 네. 징계로 예를 들면 예전에 이성간의 사건 보면 이 파병부대에서 파병부대에서 이 이성간의 뭐 태양의 후예 뭐 이런 것도 생각나는데 어쨌건 뭐 이성간의 동명부대 사건인데 그 레바논이었나요? 이제 파병부대였는데 그 좁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생길 수 있죠.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군 숙소, 부대 내 성당, 뭐 사무실 이런 곳에 장소들이. 성관계를 했어요. 예, 어. 이성간이었어요. 네네. 이제 걸렸죠. 이게 살아가면 이제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걸렸는데 이제 남성은 이제 3개월 정직, 여성은 이제 감봉 이제 됐어요. 왜 남성과 여성이 왜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감봉과 정직으로 징계를 받았어요. 하지만 요 정도로도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동성도 보여주거든요. 형사처벌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 동성간도 이성간이든 이성은 왜 징계로도 처벌하죠? 했거든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네. 군 복무하면서 군 복무 장소에서 지금 그렇게 한 그래요? 것도. 그것도 사실은 이 작전 시설 내에서 어. 그리고 사실 엄격한 그 전에 특히 하면 안 파병이라면 작전 하면 네, 그렇죠. 되어서 이제 네. 그럴 수 있죠. 물론 이제 휴가 중에 나가서 했다. 이거는 징계 대상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휴가 중에 사실은- 나가서 더 나쁜 짓 하는 놈들도 많은데. 사실은 미국 서로 같은 좋아서 데서도 뭐. 실제로 보면 계급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사이에서 연애라든가 이런 것 좀 금지돼 있어요. 그건 좀 봐야죠. 네. 그거는 뭐 진정한 의미의 네. 연애가 아닐 수 있으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질 수 없는 전문적 깊이 있는 이야기를 그럴 나눌 거야? 수 있었네요. 선욱이 표정 봐. 얼마나 허탈해. 아닙니다. 선욱이 저희 지난주에 잘 준비 얼마나 몰라요. 많이 해왔는데. 아, 진짜. 아니요, 저 잘 몰라요. 이거 진짜. 응. 네. 네, 오늘 변호사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닙니다. 저 혼자 너무 많이 떨어서 다시는 역시 안 불러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너무 재밌어요. 해마다 유익하고. 해마다요? 두 번씩 부를게요. 성소수자 인권 지수가 떨어지는 것 같으면 그때 한 번씩 나와주세요. 그래도 오늘 변호사님의 얘기 덕분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이게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릴 것 같아요. 네. 어떻게요? 뭐 호의적인 댓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저희가 네. 댓글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요. 제목도 잘 생각해볼게요. 제목 오늘 진짜 고맙습니다. 네, 한 변호사님. 오랫동안 네. 같이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211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